내 돈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 1등 10장 주고 막 주는 거야, 그냥. 마음대로. 저건 얼마, 300만원이야, 400만원짜리 그때 있었어요. 40몇 대 있어. 이거 큰 거고. 딱 걸어놓고 주고. 그래서 막판에 한 40억 정도 시작을 했더니, 뭘 쓰냐고 하더라고요. 40억을 막판에 이제 세보를 했어요. 그, 현대 아토스라는 차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죠, 아토스. 800대 갖다 놓으라고 그랬더니, 현대는 100%가 좀 큰데, 저거, 이거. 아토스 800대 갖다 놓으라고 그랬더니, 몇 대요? 그러더라고. 800대. 그러니까 이거 500만원뿐이 안 가요. 기본 사용을 하면. 490 몇만 원이더라고. 500대. 58에 45가 아닙니까, 그죠? 뭐하러? 두 집에 하나씩 주자. 1000m 가보니까. 그러니까 복불 복이죠. 확률이 50%야. 집집마다 사는 사람마다 하나씩, 한 집 걸로 하나씩 피아가 꼽아놓죠. 그리고 차를 몇 명장에 다 갖다 놔요. 800대. 그러니까 빠진 옷자 팔아보려갖고서 라이트 키고서 시동거부터 정적으로 울더라, 그냥 아주. 그랬더니, 그런데, 이야, 우리, 그때 돌아가신 그 그 회장님이, 이 양반도 부대지만 당신도 정시라 그러니 참 부대보다 그러고요. 솔직히 제가 부대봅니다. 아니, 이래저래 줄 때는 항상 그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써야 되느냐? 고객을 줄 겁니다, 그죠? 냉기가 뭐래요? 그래서 800대 갖다 놨더니, 법무팀, 뭔팀 나와가지고 난리를 내요.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무산됐어요. 왜? 공정거래법에 걸려요, 이게. 그러려면 다 주라 그러더라고요. 일단 다 주지, 왜 두치자로 주냐 그러더라고요. 그게 딱 걸리더라고요. 공정거래법에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벌금을 문대요. 총 매출액의 3%를 문대요. 물어 그랬어요. 아니, 이 양반아, 아무리 니과 일이지만은 마음대로 물라마냐 하네. 그죠? 물어라, 이 양반아. 3% 돼봐야, 그때 금리 되면은 별거 아니죠? 한 달 금리예요. 그때 금리면은. 물어라, 이 양반아. 그리고 대한민국 법에서는 그거 물으면 제대로 내는 건 있냐. 그 소송 걸으면 3년가. 그러면 0.5% 내면 돼. 맞아요? 처음에 소리 나는데 끝에는 역한 내고 말아요. 물어라, 그거. 3%면 얼마냐니까. 아, 여기 3천억인데. 90억이 더 돼? 90억이 강아지 새끼 이름이 하려고. 90억이 강아지 새끼 이름이 아니고 다 팔리면 되는 거야. 팔리고서 나중에 하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게 뭐 기업 이미지 뭐 여러 가지 뭐 따져가지고서 그걸 안 했는데 결국은 그걸 다 팔았어요. 다 팔렸어요. 대본 3월 30일 날 갔더니 뭐라 그 9월달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 12월까지 70%가 나가고 그 다음에 3월 30일까지 가서 물어봤더니 15개 남았다고 15개 어떻게 파냐 그러다가 이 양반을 갖고 있어 그냥 1610가구에 15개 남았으면 다 나간 거지 그걸 안 팔렸다고 소리 질러요. 자, 이런 결국은 아파트를 파는 방법은 적극적인 공세를 제가 몇몇 개 지금 제가 좀 했던 걸 하나 걸러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거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부동산 파는 방법은 제가 지금 뭐 98년, 97년 이때 하나씩 했던 걸 갖고서 그럼 지자랑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자, 이거는 전부 다 쭉 하나 보세요. 전부 다 보면 정석적인 정세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똑같아요. 뭐 콜럼버스가 계란 세우니까 뭐 나도 할 줄 알아. 그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처음으로 파는 겁니다. 어떤 방법인가 팔아야 돼요. 자, 팔 수 있는 방법은 근데 팔 수 있는 방법이 무조건 싸게 해서 파는 방법도 있어요. 그 제일 마지막에 안 되면 그냥 주만 가죠. 그렇죠? 수업을 하려면 방법 무조건 있어요. 어떤 부동산이라도 제 소견을 소시는 거예요. 무조건 팔린다 부동산 싸면 금액을 만지 모르겠어요. 그죠? 자, 그런 개념을 처음에 정립을 하죠. 그리고 고정관념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는 거를 내가 이거 이러지만 안 5 가지면 안 돼. 이 개념을 깨세요. 항상 서울했을 때 그 생각해볼게요. 10억이다. 우리 여기 수준에 맞춰볼게요. 10억이다 했을 때 이 10억을 계속 고집을 해갖고 1년이냐 3년 동안 안 팔았다 계산은 미리 하세요. 이렇게 많이 파는 겁니다. 3년 동안 안 팔았다. 이 사람은 지금도 3년 전에 팔았는데 지금까지 안 팔린 거야. 근데 앞으로도 3년 안 팔리다는 얘기예요. 그 계산을 하고서 그 은행금리 따지고 못 따지고 이자 쭉 하고 정비하면 쭉 따져보면 3년 동안 한다. 그만 3년 4년 안 나갑니다. 안 나갔다 했을 때 그걸 따보면 한 3억 정도가 나간다. 이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고는 미리 깎아서 파세요. 똑똑한 사람이
그 3년 동안 머리 쥐어 뜯고 그냥, 그동안 스트레스 받은 사람 3년도 못 견디고 부정만 맞고 사람은 가버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3억 정도 계산하고서 미리 쳐놓고서 실업계산 계산, 마지막 실업계산 파겠다는 계산을 갖고서 마음을 편하게 갖는 게 저는 제대로 파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계속 10억 고집하고는 누구다. 그래서 거꾸로 내가 이 부동산이라고 말고 내 주인하고 말고 내가 바깥에서 내가 돈이 있으면은 실업이 있으면 이거 살 건가 말 건가 계산을 한 번만 딱 해보세요. 근데 사람은 절대 자기 거 같은 게 내게 제일 좋은 거 하나 부동산은 자기가 내가 여기다 쏟아놓으면 돈이 얼마인데 이자 준 게 얼마인데 그건 자기가 준 거지 사는 사람 입장에서 전혀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다 내가 페인트 칠을 제일 비싼 뭐 JB표를 했다든지 사마 페인트 이거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건 자기가 한 겁니다. 시설비가 아파트 팔을 때 내가 시설비 엄청나게 들었다고 내가 시설비 들어가면 다 하고 반 사람 있어요? 들어오는 사람은 그 화장실 뜯어 버리는데 철거비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그 자기 계산하고 틀려요. 실제 객관적으로 내가 돈이 있을 때 이 부동산을 얼마에 살 수 있는가 그 금액을 진짜 객관적으로 봐. 나 7억이면 뭐냐 그럼 그 금액이 적다 말이야. 사람이 사는 사람은 더 똑똑해요. 6억이면 6억 계산을 생각을 한번 해볼까 하는 금액이 그게 맞는 거예요. 5억이면 얼른 사지. 그럼 얼른 나. 이렇게 상대편, 역지사계예요. 상대편 입장으로 한번 가서 금액을 내 물건을 다시 한번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금액이 일단 뽑아져 나와요. 그리고 부동산을 금액을 정할 때 위에서 절대 내려가지 마세요. 10억, 9억이 8억, 아이고, 8억, 아이고, 2억 날라가네. 7억, 아이고, 3억 날라가네. 사람이 위에서 내려오면 심리적으로 내 돈이 뺏기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이. 밑에서 올라가요. 이렇게 팔았까? 미쳤냐? 2억? 에이, 웃기지마. 3억? 그러면 느낌이, 1억씩 더 주자,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4억? 어이구, 5억? 이제 1억에서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시다 보면 이게 한계가 나. 자, 금액은 밑에서 올라가. 그래야 마음이 편해져요. 위에서 내려오면 괜히 지돈도 아닌데 괜히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올라가다 보면 한계선이 딱 거집니다. 타부동산 금액을 흥정할 때도 똑같은 얘기예요. 부동산 살 때 흥정할 때 절대 10억이라고 그러는 거를 마음 약한 사람은 9억에 팔래 이렇게 말하는데 선수들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4억이면 살게 그래요. 손님도 이거 진짜 장난치나 그러죠? 아니 농담이야 4억? 그게 인간다니까요? 근데 느낌이 굉장히 세게 와닿아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3억이면 산다는 얘기거든. 짱마나 하면서도 3억이면 금방 사겠네? 이 느낌이 계속 내려남아요. 아니 농담이라니까 4억? 그러면 산다는 의미 이게 뭐냐면 산다는 의사표시 표시를 분명히 했다는 얘기야. 금액만 맞으면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관심 없는 사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집에 들어가서 뒤에 생각을 해요. 맞죠? 3억? 4억? 안 되지. 4억? 아유, 5억 5천만 원 팔게. 이렇게 금액이 스스로 내려갖고 와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 저한테 이 강의 들은 사람은 10억짜리를 9억 그러지 않아요. 10억짜리를 3억? 아니면 4억 하고 지나가요. 뭐라 그러면 농담에서 그냥 하고 가요. 4억이면 팔래? 하고는 사람이 느낌이 에이, 그럼 5억 줄까? 그럼 가만히 있어. 말 가만히 있어. 5억 5천. 그냥 흥정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똑같이 금액을 흥정할 때 밑에서 올라가서 스스로 금액을 최소 미니멈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걸 찾고 또 한 가지 이게 대체의 논리라고 하죠. 대체의 논리. 부동산의 대체의 논리입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내 부동산을 많이 받고 나의 부동산을 싸게 살려고 그래요. 이게 재테크 기본인 줄 알아요. 절대 이게 기본 아닙니다. 원칙 그렇게만 되면은 부동산은 거 전부 떼돈 벌어요. 내 거 비싸게 받고 남의 거 싸게 사는 거는 그 얼마나 900씩 버는 거거든요. 다 근데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은 더군다나 똑똑해요. 내 거 비싸게 받고 남의 거 싸게 산다? 어림없는 소리. 대체의 논리는 뭐냐? 자, 이런 부동산이 부재가 있어요. 금액은 똑같아요. 금액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 이게 10억이다. 이것도 10억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팔고 싶어. 내 거야, 이거. 이걸 왜 팔느냐? 이거 살라고. 자, 이게 대체 논리입니다. 이걸 팔아서 이걸 사야 돼요. 그러면 자,
사람 심리는 이걸 10억을 받고 싶어 하죠. 그러면 이거 성격으로 파랗게 사고 싶어요. 이게 사람 기본 힘입니다. 근데, 자, 이거를 5억에 팔 수도 있어요. 이거 4억에 할 수 있으면, 맞지? 이거 4억에 살 수 있으면은, 이거 5억에 팔아도 돼요. 이거 3억에 팔아도 돼요. 이거 2억에 살 수 있으면. 그죠? 자, 이거 대체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라는 자체는 이미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대등한 입장이라 그러면, 내 거를 10억을 다 갖고 이거를 5억에 사겠다는 게 보통 이럴 거예요. 대체 논리를 한다 그러면, 이게 교환이라는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보통, 자, 내가 분명히 이걸 이제 상황이 틀리죠. 내가 팔아서 산다는 입장일 때는 이 사람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더 이걸 급박하게 어려워서 더 금액이 내려갈 수도 있어. 그러면 눈 딱 감고서 이거 던지고서 얼른 깎아치게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은 10억에 팔아, 10억에 사면 이게 그거 아닙니까? 5억에 팔아도 4억에 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버는 거예요. 자, 이런 대체 논리도 부동산에 성립되었다. 이 부동산, 이 거래라는 방식은 기기묘묘한 게 많아요, 엄청나게. 그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똑같은 부동산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금액을 갖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응용을 시키는 겁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자기가 보는 상태의 입장에서는 그게 한계입니다. 아무리 오래됐어도. 다른 사람이 바깥에서 보는 그 부동산을 살 때는 그 사람이 보는 상태가 뭔가 있으니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거를 미리 그 값어치를 부각을 시켜주면은 금액이 올라갈 수 있어요. 자기는 몰라. 이게 뭐야? 리모델링이라는 게 요즘 나오는 게 있어요. 아니면 조금 리모델링이라는 건 색깔만 바꿔도 리모델링이에요. 트렌드 치만 해도 리모델링. 눈꼬리 하나 바꿔도 리모델링이에요. 그리고 하다못해 점포를 밑에 있는 건 우려 바꿔도 리모델링이라는 거예요. 점포만 바꾸더라고요. 자, 이런 조금의 운영,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내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인 상태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전문가를 동원시켜야 되겠죠. 자, 지금 현재 이거 액면 그대로 이 상태에 나 이거 물컵이라고 부르는데 딴 사람은 술컵으로 볼 수 있어요. 술 먹는 사람은 이거 술컵으로 보여요. 커피는 컵잔으로 보이고. 자, 이건 다는 생각한 거예요. 이걸 도자기로 보일 수 있겠죠? 이걸 아프리카 미개인 갖다 놓으면 이게 무슨 저기 이조 작전 줄 알아. 자, 보는 각도에 따라서 값어치가 틀려지는 안 돼요. 그래서 액면 그대로를 부가가치 됐으면 돈을 꼭 우리가 이제 팔려고 그러면 이 생각을 해요. 이 주택을 판다 그러면 손도 안 됩니다. 징그러워가지고 이 부동산이 이거 팔 건데 하고서 화장실 가면 이 전부터만 안 바꿔.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이제 부서질 들어가 빠지기도 해. 이 열받잖아요. 제일 먼저 사람이 그 집을 들어가서 볼 때 솔직한 얘기로 외국 사람들은 화장실부터 깨끗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아주 건지가 거기서 누워 자기는 독서실 만들고 나는 우리는 화장실 요즘 많이 깨끗해졌어요. 옛날에 지금 공중화장이 똑같아 가면 그저 그냥 피해서 들어가죠 이렇게. 여기에 뭐 한 찔끔씩 이렇게 피하고 위에다가 다리에 겹게 나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힘주다가 그런 화장실 남이 안 보이는데 지저분해. 실제적으로 역으로 화장실이나 남이 안 보이는 데를 깔끔하게 돈을 좀 들여갖고 만들어 놓고 청소하게 깨끗하게 해놓으면요. 그럼 전체를 깨끗하게 봐요. 야, 이렇게 남들이 안 좋은 데를 깨끗하게 만들었으면 나머지 거는 이 주인의 성격이 원래 흠 하나 없이 흠나온 땜질이라도 해고 뭐라도 했구나. 그런데 부가같이 올라가 버려요. 근데 처음에 화장실 딱 열었는데 파리 새끼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올라가서 작대가 치고서 들어가는 그런 집 들어간다 그러면 그 집값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조금의 수리비를 좀 집어넣고 뭐냐면 딸내미 시집 보낼 때는 우유목욕 시키고 화장시키고 보냅니다. 한 달 동안 살 매끄럽게 되라고 그냥 광기 나라고 그냥 이렇게 내가 시집가는 첫날에 뽀얗게 보이려고 하는데 이거 집 팔을 때는 이거 내 광이라고 해서 이거 하나도 안 돼. 손도 안 돼. 팔아먹을 건데 그게 사요 누가? 안 사지. 팔을 때는 돈을 투자해서 파는 거예요. 내가 이거 10억을 받아먹으려고 그러면은 10억 받아먹으려고 그러면 청소라도 더 해서 커피나 더 하고 페인트칠이라도 하고 어디 막고 안 돼서 땜질이라도 하고 자꾸 수리해서 가동되게 보여줘야지 사람이 가더라도 사람은 솔직히 집 보러 갈 때 한 가지에 눈 딱 뜨면 다 틀리게 보이게 돼 지금. 문을 여는데 이게 안 열려 이게 천장문이 에이 집은 문도 안 열리는데 집이야 그러면 나머지 볼 것도 되고는 딴 거는 볼 거 없어요. 이게 이것도
호남본 주인이 딴 거 보이지 않는 데는 완전히 다 썩었을 거 아니냐. 깔끔하게. 그 돈을 금덩어리 마련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투자해서 팔아. 팔려면은 화장에다 팔라는 게 화장에서 돈을 투자해서 팔아. 자, 고등어를 잡으려고 그러면 새우라도 던져야 돼. 그것도 안 던지고서 빈낚시 던져가지고 고등낚시 지가 뭐 강정도 아니고. 자, 참치 잡으려면 고등어 던지는 거예요. 자, 던져. 자, 팔려고 그러면 투자를 해야 돼. 투자. 투자를 해서, 정리해서 팔고, 그 다음에, 한 번, 지금 기존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부동산을, 주택이 됐든 뭐가 됐든 전부 다를 내가 보는 상태는 자기 아집이 생기고 있어요. 자기가 본 거 외에는 다른 건 전혀 생각이 안 나요. 다른 사람한테 보여갖고서 상가 삐지기다는 여기서 저기 위에는 밑에 뭐 저기 뭐 도덕집 있고 뭔집 있고 파마집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게 다냐. 사는 사람은 그걸 보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걸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이렇게 하면 수익이 다 나오거든요. 이게 사는 들어가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한번 자문을 받아가지고서 아 여기는 이런 오뎅보다 앞에는 이쁘니까 뭐 옷가게 만든다든지 모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좀 만들고 위에도 좀 모를 바꾸고 하면 수익이 다 나옵니다. 결국 뭐예요? 수익이 올려버리는 거죠. 요즘 제일 따지는 게 뭡니까? 수익 월세 얼마 나와? 이거죠. 월세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컨설팅 개념이 좀 들어가서 기존에 이렇게 있는 거를 좀 깔고 닦고 좀 내용도 재정이 딱딱 시켜가지고서 사업부를 시키는 상태에는 남들한테 볼 때도 지금 현재 월세가 100만 원 나온다. 자, 고백되는데 좀 바꿔가지고 이리 수리하고 저리 수리하고 200만 원 나온다. 그러면 할 때 어느 정도 효과 나와요? 상술적으로 따지면은 수익률의 배가 나와요. 수익률 1% 보잖아요, 월. 지금 제일 많이 보는 게. 연 10% 봐요, 연 10%. 1년에 10% 나온다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 나오면 이거 1억짜리예요. 근데 2천만 원 나오는데 뭐 2억짜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 지금 수익률 갖고 따지니까는 100만 원, 연 1,000만 원 나올 걸 연 2천만 원 나오게 아니면 1,500만 원 나오게 만들면은 이거를 예를 들어서 1억에 주고도 안 나가. 아직 시세가 1억이야 예를 들어서 이거. 또 1억 시세 1,000만 원밖에 안 나오잖아. 2천만 원 나오면 이거 얼마야? 최하 1억 5천만 금방 사버려. 수익률 갖고 따지니까 그죠? 1억 5천 투자해도 얼마나 2천 나와요. 수익이 몇 프로예요? 12%, 13%. 이거 싼 거네. 자, 상가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어떤 친구들이 이게 있어요. 수익률을 맺는다고 해서 거짓말 하는 친구가 있어. 계약을 단기 계약을 시켜놓고서 월세 100만 원 나오는 거 400 나오게 만들어놔요. 지 친구 집어넣어. 3개월 동안 계약서는 안 되잖아요. 안 받아. 그 사람들, 계약서 딱 보면 300만 원 나와. 이거 다 팔아먹었더니 샀더니 400만 원 내야겠네. 나 내일 나갈 거야 하고 나가버려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수익률은 안 돼요. 가짜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상가들이 그런 게 많아요. 팔으려고. 수익률 갖고 따지니까는 막 붙이기하고서 월세가 막 붙이긴 게 있는데 적정한 금액이 나오는 거 있지만 조금 가공시키면 이거를 정한 50% 이상 올릴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방법도 접근해갖고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올려라. 자, 이게, 여러분들, 이게 부동산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법은 다양해요. 여러분이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갖고 아직 갖고서 그냥 내 금액 갖고서만 고집을 하고 있는 그대로만 팔려고 했는데 왜 안 팔지 이렇게 간단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하시고, 또, 요즘 지금 처분할 수 있는 데를 이제는 알려야 되는 겁니다. 알려야 되는 거예요. 예전같이 부동산이 쉬쉬거리고서 주변에서 사고 팔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전부 다 오픈돼 있어야 돼요. 오픈돼 있고 투명하게 돼 있어요. 율장 같아져요 이제 부동산이. 근데 그러면 그 율장 같아지면은 뭘로 앞으로 개발이 되니까 돈 번다 이런 거는 다 나와 있어요. 그거 앞에서 옛날같이 뭐 부동산 뭐 땅 판다 못 판다는 건 없어졌어요. 그럼 뭐냐 그러면 기존에 율장까지 돼 있으니까 어떤 아이디어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져요. 어떤 아이디어를 들어가서 집어넣어서 만들어서 지속적인 수익을 계속 나올 수 있게끔 만드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부동산 가치는 똑같은 위치인데도 틀려져요. 그래서 결론이 부동산 사시든 이제 한두 명의 전문가 자문으로 받지 마세요. 진짜 다양한 전문가 상태를 자문을 받으세요.
그리고 내가 부동산을 파는데 많은 사람이 잡으러 가거든요. 내가 부동산을 파는데 그런 거 하나도 받지도 않고 또 전화를 부동산에 중간에 걸어요. 이거 김 사장 왜 내 거 안 팔려? 그리고 어디서 또 내놓을 때 그래요. 나 여기 어디 몇 톤인데 우리 아파트 좀 팔아주죠. 얼굴도 안 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팔려고 하는 건지 안 팔려고 하는지 좀 모르겠어요. 이거. 자, 팔려고 그러면은 사는 거보다 파는 마케팅이 더 세야 됩니다. 아니 내 물건 파는데 부동산한테 전화 걸어갖고 야 네가 서른 떼고 나 떼고 왜 그러면 내가 미쳤어요? 예? 그걸 왜 떼요 남의 거로? 하루만 줄게. 안 되는 소리예요. 적극적인 상태를 자기가 내 거 팔려고 그러면 진짜 예를 들어서 저한테도 요즘도 전화가 와요. 어제 한 일주일 됐나? 변산반도에 기가 막힌 데가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기가 막힌 거는 그 양반이 기가 막힌 건데 어쩌고 전부 다 돌아다니게 변산반도는 좋아요 거기가. 근데 거기에 무슨 사슴 목장을 하고 서울에 있는 양반이 20년 됐다 내려가는데 이걸 팔아야 되는데 내려와서 그래 못 내려간다고. 내가 왜 거기 내려가요? 변산반도를 왜 가요? 뭐하러? 변이나 보러 가는지 몰라도. 변산반도를 왜 가요? 내가? 아니, 거기 왜 갑니까? 와서 보시면 좋대. 아니, 난 안 봐도 좋으니까. 파시려고 그러면 그 집을 퍼갖고 오라 그랬어요. 비디오를 찍어갖고 오든지 서류를 떼가지고 와서 이런 상태니까는 좀 받아주십시오 하는 게 원칙입니다. 거기 갔다 오면 하루에 누가 줍니까, 그거. 그러면 일당 주실래요? 밥 해준대. 나 여기서 밥 먹을 수 있어. 토종닭을 잡아준대나? 토종닭 여기서 3만원이면 더블치게 먹을게요. 그런 식으로 파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물건 파는데, 내 물건 팔려고 그러면, 뭐를 하다못해,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팔려 들고 다니면서 막 주고서 먹어봐라, 그러고 팔잖아요. 백화점 가면 계속 내기잖아요. 이거 먹으면 안 사줬잖아요. 자꾸 내기면 하도 잘 사갖고 와, 그죠? 이렇게 적극적인 상태를 해야 되는데, 당신 여기 있으니까, 번지불로 네가 와서 알아서 사들지 말든지. 그런 세상 아니에요. 적극적인 투자를 해라. 팔려면 돈을 투자라. 그러면서 해놔야지. 자꾸 여기저기 해놔야지. 돈 안 들고서 팔고, 그게 한참 막 치고 올라갈 때 튕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대다수의 부동산이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얼마만큼 뛰고, 얼마만큼 진짜 현장 조사 시키고, 가서 갈 때, 다 움직이면 돈이니까 다 돈 줘야 돼. 이 사람 그냥 자동차 파는 사람 아니죠?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 하루 움직이면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월세 내야 되지, 뭐 내야 되지, 전화값 내야 뭐 내야 되지, 자기 왔다 갔다 국값 받아야 되지. 줘야죠. 달라지 않고 줘야 돼요. 오늘 할당 입지 미안합니다. 기름값 이런 거 다 대주고, 오늘 일당, 요새, 노동자 일당이 얼마지? 18,000원 이렇게 주지 말고요. 10만원 죄송합니다. 이렇게 줘야 돼요. 그러면 더 신이 안 된다. 그거 안 주고 살려고. 팔려고 하면 팔려고 하지 마. 팔지 마. 솔직히 욕먹어요. 제가 그럼 바로바로 끊어버려. 제가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 시대 그래요. 여기도 중개업 하시는 분 계신 거예요. 절대 하지도 말라고. 미쳤냐, 그걸. 왜 쫓아가서 얘기해버리냐. 와서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쫓아내면서 욕도 주고 해야지 움직일까 말까 하는 게 변호사한테, 야, 너 이거 와서 내 거 좀 봐줄래 하면 오냐? 니가 오라고 그랬지. 맞지? 똑같은 얘기. 부동산 사는 거예요. 돈 투자하세요. 아니, 계산을 딱 잡으세요. 이거 10억짜리다. 죽은 나 이럴 때못 팔았지. 그래, 10만원 투자해. 투자해야 팔을 못 갑니까? 이건 뭐예요? 부동산도 집 짓고 뭐 짓고 하는 거죠. 제일 많은 비용이, 분양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처분 비용입니다. 아파트 팔을 때 어떻게 팔아요? 모델하우스 있죠? 모델하우스 왜 돼요? 팔아먹으려고. 모델하우스 제일 싼 거가 20억입니다. 제일 싸 거라가. 그거 몇 달에 뜯더라 부실 거? 이번에 저기 어디야? 광화문 뒤에 있는 게 뭐예요, 이게? 하늘이 내린 땅 내린가? 어떻게 다 하늘이 내렸지, 좀 하늘 내리자는 거지? 경희궁에 하지? 다 파는 거잖아요. 다 파지는 않았어. 지금도 많이 남았죠. 그거 모델하우스가 33억인데 32억 들어갔어요. 자, 왜 그래? 처분 비용입니다, 처분 비용. 물론 그 비용이 거기 다 들어갔겠지만, 분양가에. 여러분도 결국은 이건 분양이라는 얘기도 똑같아요. 내 거 팔려면 얼마 투자. 분명히 하죠. 그쵸? 절대 안 파죠. 그리고 요즘에는 상사가 눈앞에 딱 갔다 그 집을 갖다가, 크레인으로 들어다가 배 주고 돌아갔다 오든지 해야지 사지. 너 저기 지금 가봐? 안 가요. 그 사람들.
비디오 찍고 뭘 찍고 서로 딱 해서 정리해서 여기는 앞으로 어떤 발전 가능, 어떤 상태에 있고 무슨 문제 있는 거 객관적으로 쭉 보거나 그래서 금액이었다. 이게 정상 금액인 거 내가 좀 급하니까 마이너스입니다. 41대 마이너스입니다. 3회 딱 보셔야죠. 처분 비용 전화 찍찍 해가지고 이거 사 저거 사 하지 말고 그러면 속으로 욕만 되게 먹어요. 제습도 욕만 먹어요. 이건 그 처음이요. 자, 사는 사람도 지금 한국 내지고 돈을 투자하는데 물건을 살려는 사람도 제대로 된 거 고르기 위해서 막 투자를 하고 하는데 파는 사람이 오죽하면 더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또 한 가지 이제 그런 지금 이제 부동산은 솔직히 그래 일반적인 거래를 시킬 때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그 부동산까지 과연 저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가 하는 사람한테 제일 불안한 겁니다. 이 금액이 내가 이 금액 주고 사면 절대 바가 있었다는 소리는 안 들어야 되는데 그걸 믿을 수가 없어. 중개사도 못 믿어, 누구도 못 믿어, 다 못 믿어. 이렇게 계속 못 사는 거예요. 자, 믿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놔야 돼. 믿을 수 있게 만들려면 객관적으로 줘야 되겠죠. 객관적인 상태를 주려고 그러면, 자, 이제, 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 우리 한국 토지실탁이라는 데가 지금까지 큰 것만 했어요. 큰 것만. 개발 사업, 해서 몇천억, 몇백억. 이런 것만. 그거 푹 떨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일반 사람들한테 쭉 공개를 했고, 공부를 했으니까, 일반적인 민기업으로 지금 넘어가니까, 지금 아직 5.5대 4.5인가 그렇게 지금 이게 돼 있는데, 여기 신탁용매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냐고요. 처분 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처분 신탁. 자, 여러분들이 일반 부동산 중개에서 하는 거 여러분 다 압니다. 처분 신탁이 너무 신탁 없거든요. 이 회사가 망해도 처분 신탁으로 들어오면 선고됩니다. 법적으로. 그건 별점계자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회사는 망할 수 있어, 그죠? 안 망하겠지만, 만약에 망하더라도 여러분 재산 하자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신탁업법에 의해서 처분 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취득대리라는 게 있어요. 나 사달라고 여기다 부탁하면 여기서 사요. 사줘요. 수제로 말해요. 근데, 왜 이게 공신력을 하자 없이 하느냐? 지금 되게 중요한 게, 부동산 거래시킬 때, 저도 지금 제일 불안한 게 그거예요. 이 부동산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주는 동안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솔직하게 이거. 그죠? 가르치지도 못하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계약금 주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하자가 없어요. 압류가 탁 들어와요. 그럴 수 있어요. 중도금 줬는데 다른 것도 사람 볼 수 있어요. 그게 딱 넘어가. 이게 좀 제일 불안해. 여기 때문에 사건이 우리나라 부동산, 그러니까 법률적인 사건 중에서 소송 사건 중에서 나오는 60% 이상이 부동산 사건입니다. 이것 때문에. 계약금 중도금 또 샀는데 이게 정식이 안 넘어와. 이게 내 거야, 안 팔았다, 사기당했어. 그걸 빼가든지, 그런 이돈 공에 떠버려요. 그래서 불안한 게 있고. 그러니까 이걸 안전하게 해줄 데가 없어. 그 신탁이 가는 거예요. 신탁은, 하는 때 처분 신탁 매길 때, 등기 넘어가지 않으면 절대 안 받아. 말로만 처분 신탁이야. 처분 신탁이 신탁 등기가 돼요. 이건 3,600원 그냥 안 들어간다고. 바로 여러분 명의를 있으면서 신탁으로 딱 넘어가요.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도 내가 확인해 봤어요. 국세도 못 들어와요. 저작권, 압류, 아무것도 못 들어와. 그동안. 그러면 사는 사람 입장은 굉장히 편해. 나는 돈 주면 주는 돈이 절대 도망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처분 신탁으로 맡겨놨으니까 한국 토지신탁 명의에 딱 넘어와 있어요. 그렇다고 한국 토지신탁권 아니에요. 이 계약하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일단 이 부동산은 이런 상태에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돈 주고, 돈을 누구한테 줘요? 여기다 줘요. 누구한테 사는 거예요? 선생님 물건이지만 선생님하고 계약하는 거예요. 신탁하고 계약을. 네, 처분도 딱 돼 있으니까 대리해 주는 거니까. 여기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주고서 거기서 넘어가요. 하자고. 자, 이게 일단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그렇죠. 네. 신탁 등기를 하고, 그게 지금 있는데 안 했어요, 그동안에. 에이, 돈 몇 푼 안 된다고. 크고만 하니까. 이제는 우통색깔은 뭐예요? 그런 거예요. 1억짜리 아파트 팔 때도 여기다 갖다 놓으면 여기서 해요. 5천짜리 살 때도 여기서 해. 다 대신 전제 조건이 신탁 등기 다 넘어와야 돼. 그죠? 넘어오면 저당권 있죠? 그대로 넘어와요. 대리, 그 이상권을 아무것도 하나. 그래서 여러분 처분하실 때 그렇게 해서 처분을 하시면은
자, 일단 사는 사람이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금액적인 문제가, 금액이 아까 맨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금액 조정하는 거는 객관적인 판단이 나와요. 서류가. 조사 비용이 다 받고 해죠. 다 받고 해서 여기서 얼마나 하는 상태 했을 때 딱 금액이 쭉 나옵니다. 그걸 했을 때 이 적정 금액이 얼마다. 어떤 가능성이 있다. 한 서류가 원래 미국 얘기가 하숙시에 우리가 지금 부동산 미국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가족 수가 미국시에요. 거기는 주택 하나 팔려고 서가 이만큼씩 있으니까. 뭐 하수도군역을 언제 가서 땡기랬고, 언제 저기 뭐 바퀴벌레 약을 언제 칠했고, 지붕이 언제 세가지고, 어디 회사에서 했고, 화장실에 언제 구멍 뚫어, 어디로 배관이 갖고 했던 게 전부 다 붙지 않으면 안 팔려요, 그 나라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죠. 그냥 빌딩 하나 사갖고서 수리하려고 그러면 이 빠지고 어딘지 계속 여기서 뚫어봐, 저기 뚫어. 어떤 사람 안 뚫어보려고 그거 찾아주는 사람이죠. 청진기들 그죠. 있어야 뭐 찾아주는 사람, 배가 찾아주는 사람. 물 먹고서 숨긴데 찾아내. 여기네, 뚫어. 자, 이게 원래 그 구조가 다 나와 있어야 돼. 우리 집 하나도 없대. 큰 건물 몇몇 개 외에는 설계 도면이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단순하게, 부동산에서 계약서 하나 뻥만 갖다 놓고, 뜻을 주황 씌워놓고, 살려고 사는 거야.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자, 이런 게 소리가 붙어야 됩니다. 세상에, 부동산, 10만원짜리 카세트 하나 파는데 사용 설명서가 붙어요. 이걸 어쩌고 건전지를 얼마나 가고, 여기 고장나면 어디로 전화하고, 어떻게 하고, 뭐, 내용이 뭐라. 이게 최하 몇천, 몇십억짜리 파는데 아무것도 없어. 뭐, 집도 차나. 끝이야, 그냥. 그치? 그 잘못된 거죠? 이제 앞으로 청구돼서 나갔어요. 여러분들, 취득 취업을 사시든지, 파시든지, 앞으로, 여기가 지금 1,800억입니다. 자본금이. 1,800억 자본금이. 매년 흑대가 나는 회사예요. 여기다 놓고서 자본은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분이 제시하는 금액도 있지만 여기서 제시하는 금액도 있을 거예요. 그 금액이 여러분보다 높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객관적인 상태 금액을 뽑아내서 거기에서 진짜 아니면은 진짜 제가 말씀대로 그 금액이 내가 10억을 받으면 여기서 10억 얘기 않더라. 그럼 10억을 만들게 리모델을 시키든지 뭘 하든지 방법을 제시를 시키는 걸 따라서 하는 게 투명한 시장에서 맞는 얘기예요. 앞으로 부동산 사실 때 특히 일반 저는 그래요. 아파트가 됐든 뭐가 됐든 부동산 살 때는 부동산 거래는 분명히 법을 거래하는 겁니다. 법률행위라는 거예요. 뭐 집을 들고 와서 이거 너 주고 나 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등기상으로 넘어가고 나오고 하는 거예요. 이 법률적인 문제가 생겨버리고는 판 사람도 문제가 걸려버려요. 그런 거를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 3층짜리, 5층짜리 갖고 있는데 맨날 어디를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큰 힘들죠. 어떻게 받아야 되니까. 뭐 하루도 그냥 뚫어져, 못 뚫어져, 막 힘들죠. 골치 아프죠. 또 권리금 받아 나가려고 그래, 뭐 하려고 그래. 안면 있어 못 내라. 뭐에 관리시스템을 끼는 거예요. 관리시스템. 아유, 1년에 총 나오는 감면 금액이 10%인가? 그게 본인이 왔다 갔다 돈 받더라고. 자, 그거 원래 이제 큰 거만 했어요. 큰 거 했는데 하자. 원래 법에 있으니까. 자, 많으시니까. 나 외국에 가. 그런 사람 있죠? 그래갖고서 가끔 중개업체를 맡긴다든지 아는 시청한테 맡겨요. 월세 받아갖고서 나한테 줘. 그래서 받으니까는 뭐 이거 쓰고 저거 쓰고 해서 사건 하는 게 있죠? 보증금 왕창 받아가지고서 월세를 받았다고 놓고 보증금 다 쓰고 월세 몇 푼 주다가 또 사건 나오죠? 하고 도망갔다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연구합니다. 여기는 액면 그대로만 해요. 그리고 내쫓고 뭐 집어넣고 하는 것도 다 그 원칙대로 해버려요. 싸움박질 할 것도 없어. 그 이유이 왜? 그리고 나한테 와서 그 건물 주인이냐 뭐냐 할 것도 없어. 주인은 누구예요? 신탁이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관리진 딱 신탁이 넘어가요. 주인은 액면이 누구예요? 내일 부동산을 아들놈이 가지고 도장 훔쳐갖고서 팔아먹을 수도 있죠? 절대 못 팔아먹어요. 친척들이 관리하다가 팔아먹는 게 있죠? 압니다. 잠깐 도장 좀 빌려줘 뭐 해가지고서 압류치고 저당 빼먹고 하는 것도 있어요. 거기다 집어넣으면 절대 못합니다. 부동산 제일 안전한 거. 제가 여기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제일 많이 겪었던 게 그런 문제, 법률적인 문제였어요. 그리고 정당하게 내가 파실 분들을 파시니까 당국면이 분명히 있는데 못 팔면 혼자 끙끙거리거든요. 부동산에서 말 한마디 들으면은 그게 전부 다인 줄 알아. 그래서 계속 왜 안 파냐고 거기만 가. 길이 그냥 부동산을 거기만 있는 줄 알아. 부동산은 그 사람이
잘 해주면 좋은데, 만약에 그 사람도 그거 외에 그 주변분이 모르는 사람이면 그 사람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진짜 건물 안전진단도 해봐야 되고, 법률적인 검사 다 다시 해봐야 되고, 지금 현대인 상태, 법률적인 상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요거를 이렇게 바꿨으면 요런 것까지 쭉 빼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 식당에서 지금 하는 일이, 유통센터에서 저는 이런 업무적인, 실질적인 업무는 여기서 다 합니다. 이거 수다 없거든 하는 거. 그래서 저는 하실 분들을 이 금액이 어떻다, 뭐, 어떤 식으로 하면 금액이 된다, 이런 자문. 그 제 업무입니다. 처음을 하실 분이면은, 조사가 돼갖고 나오면 제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런 식으로 하면은 금액이 더 올라갈 수가 있다. 아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거래를 하든 뭐 할 때는, 지금 식탁 중에서 제일 난 데가 여기예요. 여기라 그러는 게 아니고 식탁 다 있는데, 두 개는 잘못했죠. 한국 대한 했던 거, 두 개는 지금 잘못돼버렸고. 나머지는 솔직히 열심히 하는 일반 대민 업무 안 해요. 생포실장, 보실장, 대민 업무 안 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데가 여기예요. 대민 업무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데가 여기고, 또 법적으로 보장이 되니까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쪽을 계속 활용을 하세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어떤 업무를 진행을 하든 뭐 할 때는 여기에 들어와 있던 걸 우선을 해요. 그러면 일단 제가 여러분들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있는 거는 이미 넘어왔으니까는 한 달에 의사 표시가 분명히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자꾸든 뭐하든 방법을 연구해 갖고서 처분할 수 있는 금액. 사실 여기서 조사가 되는 거 가지고서 처분하실 때 그때 여기 있는 직원하고 저하고 처분 방법을 심도 있게 판단하면 저는 여러분들, 저는 시간 오래 안 걸려요. 한 달에 팔아달라고 한 달에 팔아드리고, 대신 감안을 하세요. 저는 팔도 자르고 다리도 자르고, 두 달에 팔아달라고 두 달에 팔아드리고, 10달에 팔아달라고 10달에 팔아드리고. 그리고 그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제가 비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동안 실전했던 거하고, 또 이런 공직력이 적용이 되고, 또 객관적이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1시간 40분 했네요. 오늘 참 제가 나름대로 비법이 됐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제가 질문 더 받을까요? 그럼 제가 40분 가지고 질문 더 받겠습니다. 네? 아니, 지금 아파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그거는 속설. 여보세요? 나대기? 그럼 제가 조금 더 첨부시킬게요. 하여튼 그거 좀, 한번 받으셔서 보세요. 위치에 따라 틀리게 나중에. 정부 신탁에 있어서 예. 수수료, 예. 수수료는 일반 중개업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신탁업법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더 받아요. 어느 정도? 일반 중개 여기는 보통 처분 수수료 어지간하면 1% 정도에서 금액에 따라 틀려요. 따라서 예. 예. 최고 1.9%에서 0.9% 사이에요. 한 1% 정도 보면 돼요. 1% 정도 되는 금액에 따라 틀려요. 저기, 필요하신 게 있으면 여기 아마 제가 상담도 하던데 여기 지금 많이 있으니까요. 지금 여기 처분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 청구 선문, 상당 부분 청구가 됩니다. 오늘 접수가 가능한 거고. 예. 오늘 80분 있으면 제가 오늘 팔아드릴게요. 아니, 오늘. 예. 한다는 얘기죠? 10억짜리 저한테 1억에 팔면 제가 팔아드릴게요. 자, 무조건 팔다는 얘기예요. 저는 고민하지 마세요. 그걸 적절하게 만들 수 있는 상대방 거리라고 그러면. 예. 지금 여기에 부산 중개업자 체인점 700개입니다. 720개. 720개인데, 자, 수수료랑 똑같아요. 막말로 일반 중개 수수료보다 지방구 살 때는 돈 더 줘야 됩니다. 여기 똑같아요. 그쵸? 지방이나 도시나 네. 어디 거리에 관계없이. 예, 똑같고, 예. 대신 거기서 돈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거의. 물건 종류에는 관계없이. 예, 예. 근데 조금 이제 막말로 이제 화와이트 해달라 그러면 그 비니까 받아야죠.
그러니까 좀 그런 거는 조금 변수는 있지만은, 네. 그 여기에서 강릉 거다 했을 때 뭐냐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인식이 하자. 그리고 진짜 객관적인 금액 이 자체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솔직히 여기서도 거의 그 감정평가 비슷하게 가격 조사 다 했지. 다 조사하는 거예요. 금액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돈을 내는 게 나중에 팔았을 때 금액을 떼줘요. 네. 참 지금 이게 우리 일반 부동산에서 일반 사람이 이게 홍보 이제부터 시작해요. 이제 신문 방송에 이제 홍보 여태까지는 하려도 안 한다는 거예요. 감당 못하겠다. 근데 유통센터 이렇게 하면 해야죠. 아파트 1억짜리도 사줘요. 왜냐? 세입만 무직되기 때문에 다 가능해요. 그럼 그 중개업은 딛고 먹고 여기 먹는 거예요. 그럼 대신 고를 때 저한테 골라. 기득 신탁에서도 수주를 서부 신탁하고 동일합니다. 네, 똑같아요. 취득 처분은 똑같아요. 토요일날 찍어도 뭐 아, 예. 공개적으로 이제 그것도 사람께서 1,000원씩 찾아옵니다. 그렇지 뭐. 자, 이 신탁 우리 유통센터 저는 그래요. 지금 솔직히 부동산에 제일 크게 공신력이고 안전성이에요. 그 안전성은 다행히 신탁에서 그 일반 대면 한다니까 제가 상당히 좋고요. 또 일반 분들한테 얘기하기 쉬워요. 저한테 얼마 내놔라 못 내놔라 이런 거 하나보다 저는 여러분한테 돈 안 받아요. 저는 받으면 여기서 받아요. 여기서 얼마 받든지 하는 거니까 그 비용 갖고 되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다 많이 하시면은 많이 할수록 안전하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먼저 보내서 하신 거는 자 오늘 제가 왜 그랬냐면 우리 솔직한 얘기로 여기 사직분들도 많이 오셨거든요. 아니, 사직분들도 그 토요일 날 우리가 저번 주 목요일 날 강의를 해갖고서 토요일 날 하고 전화까지 와가지고 그 전에 전화 오신 것까지 한 금액이 98억 50만 원입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게 다 사는 분 아니에요. 자, 사람 의향을 표시한 분이 98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3주 동안에. 신탁에서 그만한 공격이 있는 거예요. 저를 메꾸려 있는 건 아니겠죠? 제가 돈 받는 건 아니잖아요. 자, 98억 5천이면 100억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100억이 홀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20%를 봅니다. 그럼 20억 정도는 그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비법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왜냐? 여기서도 물건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지금 우리 여기 계속 매주 관계를 하는데 저번 주부터 공동 투자라는 걸 합니다. 네. 하고 있어서 사실 분들이 사시고 싶은 분들이 일단 여기에 접수를 하고 여기다 홀딩이 돼요. 매주. 그 오시는 분들이 금액이 올라오는 거를 적어놔요. 아파트 사실분, 사실분 쭉 되면 이 금액은 계속 늘어납니다. 제가 봐서는 몇 달 안 돼서 1,000억대까지 금방 갈 거라고 보여요. 어떻게 보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아파트까지 간다 했어요. 그럼 아파트 살더라면 대한민국 사람 10명으로 8명이 아파트 산다고 해요. 자, 공동투자라는 개념은 이렇게 보세요. 힘을 모으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지금, 오늘 200몇십 분 오셨는데, 이분들이 전부 아파트 살 계획을 다 하고 있어요. 자, 100명이 아파트 사겠다. 어디서도 관계가 없어요. 100명이 모이면은, 최소한도 1억만 번도 100억입니다. 2억 보면 200억이에요. 근데 시켜놔요. 한대더니 100명이 아파트를 서울에 두면 하고 싶대더라. 광고, 여기 맨날 광고 나갈 때 광고를 해. 아파트 20회 전부 다 대입금 써야 돼. 이렇게 해서 물건을 또 만들어내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럼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아파트 자주니까. 자, 미분양들 사는 게 결국은 미분양 사람 혼자 갔더니 이거 사야 돼. 많은 건 이 동네 이게 기방인데 될지 모르지 그런 거예요. 결국은 삽니다. 5개 사든 3개 사든 사요. 자, 그분들은 몽창 모아요. 여기서 예를 들어 30명이 와서 나 임대주택 사업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결국 임대주택 사업 뭡니까? 나한테 수익만 많이 나오는 거죠. 위치가 한 게 없어요. 그죠? 임대주택 사업.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임대가 잘 나가는 것만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러면은 30명이면 최하 2채죠? 2가구 이상이니까. 그러면 평균적으로 서로 가구 돼요. 3가구 정도. 그럼 몇 가구예요? 30명이면 20채. 90채를 여기저기 고르는 것도 없어. 한 아파트 단지에 미분양을 불러낼게요. 얼마에 팔을요? 90채 찾려고 그러는데 얼마에 팔을요? 자, 개인이 가면 흥정이 안 되죠? 90채 산다고 흥정이 되겠죠? 이게 공동분양입니다.
요즘 컴퓨터에서 인터넷에 맨날 나오는 공동구매 똑같은 얘기예요. 거기다 그러잖아요. 공동구매. 뭐 50명 모이면 싸고 100명 모이면 더 싸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를 여기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까지 지금 해서 만들고 지금 아마 제가 봐서 지금 오늘도 여기 몇 분이 분명히 처분하신 분 중에 제가 봐서는 하나 정도로 나올 거라고. 우리 생각했던 게 맞는데 하나 정도. 여기서 2, 30억짜리 여기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불어나니 분명히 안 팔린다. 2, 30억짜리는 안 팔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여기서 공동구매해서 여기서 지금 그게 한 60% 정도니까 한 60억 정도가 공동구매로 오셨어요. 이분들은 5천만 원 1억 갖고 시간 애매모호하니까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고 하실 때 조그만 거는 한계가 있다면 큰 덩어리를 싸게 사가지고서 거기서 수익을 빼고 나중에 처분할 때 30억짜리 20억에 사버리면 예를 들어서 가능하거든요. 20을 주면은 30억이라고 3년 5천에 나면 20억에 팝니다. 30억짜리를 30%가 내려가면 그만이에요. 요즘에 항상 큰 덩어리는 30억짜리 20억에 크다. 가능합니다.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가능하면 얼마나 깎았어요? 50% 깎은 거예요. 여기서 보면. 자, 그러면 이미 20억에 사는 순간에 30억이 시가니까 50%를 적고 들어간 거예요. 그냥. 이게 공동구매예요. 그래서 여기서 힘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안 팔린다는 게 다 내요. 저 싸면 무조건 사니까. 그러니까 물건이 그냥 30억짜리 5억에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적정한 금액이 20, 30% 정도 내려갑니다. 그게 호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운송을 시키고 사업을 이거 4억 개는 그 물건은 제가 지금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고 오늘 것까지 합치면 다음 주부터 던집니다. 던지고 또 이것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소액 투자하시는 분이 얘기가 맨날 5천만 원 이상 얘기하라니까 2천, 3천 인 사람들이 할 수 없다 그런 얘기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 원짜리 사고 올린 거예요. 네, 1,000만 원짜리 1,000만 원 투자. 990만 원짜리. 990만 원짜리 부동산을 지금 제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1인당 990만 원. 그냥 990만 원에 제 생각은 땅이에요, 땅. 100만 원 땅이에요. 제 생각에 상당한 생각이 저는 이렇게 되는데 한 500평 정도 지금 계산하면서 모르겠어요. 500평 정도에 이것도 좀 유동수가 있어요. 990만 원에 상품 던집니다. 지금 법률공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이거 있죠. 제가 맨날 이제 500 갖고 살 수도 있고 얼마 살 수 있다는 얘기하고 큰 거들을 살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이 앞으로 매주 나오거든요. 990만 원에 500평 전용시 기가 막힌 지역에 나올 수도 있다. 지금 만들고 있어요. 자, 1억짜리 만들기도 하고 1인당 10억짜리 만들 수도 있어요. 자, 5천 이상 만들면 공동구매는 아까 같이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말고 또 신문 받기 때문에 접속 엄청 들어왔어요. 신문에서 나 못 가니까 비법이 뭐냐. 나중에 보시라. 비법? 그러니 뭐예요? 거기다 몇 개나 그러죠? 꾸준하게 몇 개나 비법이었어요. 제가 오늘 얘기한 게. 사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빨리 팔고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자체가 두 가지가 다르요. 고객이 형성이 되고 물건이 형성이 되는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해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전부 다가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로 나오기 때문에 한 점만 되고는 바로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이번 달까지만 이게 정리가 되면은 지금 다음 주에 또 제가 합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제가 해요. 다음 주에는 아파트 들어가요. 아파트 공동구매입니다. 아파트 공동구매. 무조건 싸요. 임대주택, 이제 또 뭐가 됐든 간에 다들 5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무조건 싸요. 주택공사보다 전 딱 그랬어요. 주택공사 지금 뭐 한 2만 가구, 3만 가구 찍었나? 이 분야에? 흥정 가능해. 돈 주고 산다는 게 그냥 안 팔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론이 있어요. 10만 여러분이 모아준다 그러면 여러분이 소득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와서 지속적인 관심 가지시고요. 제가 지금 진짜 저번 주부터
관계없어요. 리치하고는 틀려요. 여기는 세금 다 내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기 본인의 사고, 계속 이렇게 아파트 같은 건 본인 앞으로 했지만 그것도 임대주택 사업도 여기다가 10명이 5명이 투자해서 사가 여기다 관리 시작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사업자 등록금만 내고서 또 빠지면 돼요. 다 만들어줘요. 임대 빼주고 넣어주고 빼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신 좀 편하게 그래봐요. 100% 안 내요, 돈. 그러니까 큰 데를 활용을 하시고, 리치는 지금 이번에 씨알 리치 이번에 많이 나온다 그러는데, 그런 세금 감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덩어리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 리치가 앞으로 가서 뿌리는데, 2, 3년 정도는 안정이 안 돼요.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리치의 수익성을 확신을 못 해요. 그리고, 근데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실제 여러분들이 하는 거를 모았다 뿐이지, 금년 심사에는 이것도 아니에요. 마음에 들면 살고 사가지고서 대신, 한 상품을 사갖고 5명이 사기 때문에 공동으로 듣기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신탁을 남기는 거예요. 신탁이 저한테 쌈박질 안 나요. 그렇고 거기서 관리하고, 물론 제가 이제 내용도 바꾸고 해서 더 올려놔서 1년, 2년 뒤에 월세 받아 수익 빼고 부가가치 남는 것을 더 빼서 세금 내고 분산시켜요. 그런 방법이에요. 지금 제가 매 주마다 지금 저번 주하고 이번 주하고 틀렸죠. 다 연관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아파트 공동구매가 들어갈 겁니다. 아파트 공동구매가 뭔 소리가 그렇게 임대주택 사업 하는 사람들 공동구매자 시켜요. 그리고 그걸 건설할 때 부르면 돼요. 여기 딱 500개 사고 싶은데 그래서 통째로 들어 인증은 다 옵니다. 입찰 붙이라고 할때 입찰 붙이라고 얼마에 돈을 놨어. 싸게 사면은 써야 되죠, 임대주택 사면. 아니면 보상을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아니 월세를. 임대주택이 아니에요. 임대주택이야? 아니에요. 100만 원대 사시죠. 100만 원대 사야 돼요. 미국장 수고도 안 되는 거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지방에, 지금 이게 상당부에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오산에요. 오산이 비인기 지역이죠. 근데 임대주택은 인기 지역이에요. 1,500만 원, 1,600만 원 들어가요, 한 채에. 한 채에 1,600만 원 정도? 뭐나 자기 앞으로 살 수 있고. 국민주택 기금이 1,800이 받아요. 3%짜리. 여기 3%. 그럼 무조건 받아야 돼, 3%짜리. 받아놓고서 530만 원 나와요. 수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요? 연 15% 나오는 거예요. 중국주택 기금 이자 떼도 15% 나와요. 그거 어떤 사람 30개, 40개 사버리더라고요. 근데 30개 그렇게 놀랬는데 10개 얼마에? 이런 거죠. 그렇죠? 요즘에 몇십 개 갖고 있는 사람 있죠? 그 몇 푼 안 돼. 10개 이런 위청이죠. 하나에 1,600만 원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월세 잘 나와요. 월세. 지금 월세가 딱 일어나니까. 그래서 임대주택 사업적으로 한다 그러면 남들하고 똑같이 하는데 대신 여기서 어느 지역이든 간에 어디 관계없어요. 마음에 드는 데는 아무래도 굉장히 좀 쌉니다. 한 10개 이상 산다 그러면. 아파트는 10개 이상이 10개 이상 한꺼번에 산다 그러면 흥정이 무조건 가능해요. 솔직히 저는 하나 살 때도 저는 흥정해요. 겨울도 아니까 흥정해서 갖고 쓰도록. 여러분들이 한 개, 두 개 산다 그러면 흥정해줄 것 같아. 죽어도 못 그러니까 일은 걸고서 우리 아파트 100개 사고 싶은데 좀 입찰 언제 올 테니 여기 꽉 찰 거야. 막 아파트 업자 들어와서 내 거 사달라고 막 로비하고 막 그러고 그러면 그거 흥정을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다 그래서 매주 여러분들 어떤 그 집을 가지시고서 여기하고 보더니 굉장히 제가 급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코린탁에서 워낙 잘 맞춰져 있고 그래서 진짜 이렇게 적극적으로 호응해주기 처음이에요. 네, 참 실질적으로 이렇게 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손실탁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가요. 좋은 일 많이 하고. 주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많이 올라갔잖아요. 2010년까지 올라가다 1700에 떨어졌잖아요. 이거 빨리 올려놔야지. 그죠? 지금 하루에 1,000만 주 이상 돈다 그러면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심사가 또 써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대에서 같이 쓰고 나가면 더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자,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